여기서는 환자 의사 사회 1, 즉 PDS1 과목에서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리즘의 내용을 다룰 때 활용할 책을 간단히 소개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제가 선택한 책은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동명의 원서입니다. 여러 인터넷 서점에서 전문 직업성 혹은 프로페셔널리즘 등과 같은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보건의료계 학생은 물론이고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교과서로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혹은 출판되어 있는 책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 책은 아직 국내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없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나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가 의과대학생의 전문직업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학생 수준에서 쓰여져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의 자료는 제가 직접 간단히 번역을 해서 구성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이라든가 더 자세한 책에 담긴 내용이 궁금한 경우에는 책을 직접 구입하거나 대출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1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세 파트로 나눠져서 1부터 4까지 그리고 5부터 10 챕터까지 그리고 11부터 13 챕터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파트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조금 부가적으로 참고한 책이 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의학 전문 직업성 교육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이 원서는 2008년, 2009년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게 201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왔을 때 이미 외국에는 이 책의 2판인 왼쪽에 있는 이 책이 또 나왔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후에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 의학 전문 직업성 교육이라는 오른쪽 책이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제 원서 기준으로 나온 지 10여 년 정도 지난 책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의학 전문 직업성에 대한 연구나 발전이 있어 왔고 이 분야의 여러 주제나 여러 가지 제안이나 연구가 있어 온 상태에서 비록 국문책이지만 이 시점에서 쓰기에는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고 봤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학생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또 별로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판이든 2판이든 여기 있는 이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 혹은 의학 전문 직업성 교육이 1판이든 2판이든 내용이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수업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 앞에 책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본 이유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1챕터는 인트로덕션인데 여기부터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소 이제 글로만 봐도 그 모습이 마치 그려질 것 같고 글로만으로도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책이 인트로덕션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전문 직업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문 직업성이 중요한데 그게 뭘지는 차차 다루겠지만 어쨌거나 전문 직업성은 중요하고 헬스케어 스튜던트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헬스케어는 의대뿐만 아니라 간호대, 약대, 치대 혹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물리치료학
쪽과 같은 어떤 보건의료 계열 학생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보건의료 계열 학생들은 누구나 모두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을 배우게 될 거고, 어떻게 전문직이 되는지를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PMS에서도 다루었겠지만 이제 PDS 과목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학기부터 이렇게 PDS1의 전문직업성 시간을 조금 더 명확히 넣기로 제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배우게 되죠. 학생들은 전문직업성을 이제 저도 이 수업에서 다룰 테고 뭐 여러 가지를 내용상으로 배우지만, 그 반면에 나중에 여러분들도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 그 원칙이 위반되는 모습을 보거나, 심지어는 그걸 내가 앞에서 이 이야기, 그 피오나라는 여학생처럼 그냥 단순히 내가 보기만 목격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에 내가 같이 원하든 원치 않든 동참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은 상당히 흔합니다. 임상실습을 돌면서 그런 딜레마나 어떤 전문직업적 실수, 프로페셔널리즘 랩시스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지 않으면서 임상실습을 마칠 수 있는 학생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업적 딜레마, 프로페셔널리즘 딜레마라고 하면 어떤 일상적인 경험인데 개개인이 목격하거나 참여하게 되는 어떤 딜레마 상황이죠. 근데 어떤 그 상황이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전문직업적인 딜레마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딜레마와 실수가, 그러니까 이 딜레마와 랩스라고 부르는 이제 저는 실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전문직업적인 실수를 보거나 또 그런 실수나 문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나 스스로에게 이 불안감이나 불편감을 일으키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예를 들자면 SNS 상에서 의대생들이 저지르는 혹은 의사가 저지르는 실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실수를 했는데 사실 나는 그게 실수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한 행동이 윤리적, 도덕적, 전문직업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딱히 나에게 불편감이나 어떤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딜레마와 실수는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직업적인 딜레마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떤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아까 그 첫 이야기의 피오나라는 학생처럼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위계와 같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아까 그 학생도, 피오나라는 호주의 본과 3학년 학생도 감히 그 상황에서 나보다 선배 혹은 이미 의사 혹은 주치 혹은 뭐 교수일지 그 컨설턴트라는 의사에게 위계적인 이유로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직업적 딜레마 상황이 될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자신의 전문직업적 기준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겠죠. 스탠다드가 약화되거나 무너지고, 점점 그 상황이 익숙해지면서 성찰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찰을 한다는 거는 이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그런 사고 방식인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찰하지 않는 전문 직업성 혹은 성찰하지조차 않는 비전문 직업적인 행동을 익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미래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저항하지 않을 뿐더러 스트레스조차 겪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되게 충격적인데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에는 전문 직업적 딜레마에 관한 여러 내러티브,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헬스케어 프로페셔널리즘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치대생, 의대생, 간호대생, 약대생, 물리치료학과의 어떤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이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스리랑카, 타이완,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슬라이드에 포함시켜 놓았고요. 비록 제가 처음에 되게 이제 안 좋은 혹은 전문적이지 못한 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당연히 병원에 가면 아주 좋은 이상적인 행동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롤모델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그런 분들로부터 배우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당연히 아주 전문 직업성을 함양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면모보다는, 좋은 롤모델보다는 딜레마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내러티브가 많이 실려 있는 이유는 스토리텔링이라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스토리텔링을 함으로써 그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거는 내가 겪은 일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면서 그걸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예시를 들은 피오나라는 학생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를 피오나라는 학생이 했다는 거는, 만약에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피오나라는 학생이 누군가에게 혹은 친구에게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조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겠죠.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나를 되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더 크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앞으로 이 책에도 있고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에도 실어 놓았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실제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이 책을 쓴 연구자들이 그렇게 쓰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그 온전한,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그 객관성이라는 게 있다면 아주 객관적인 어떤 실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경험한 어떤 구조를 묘사한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경험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는 거에 를 유의한다기보다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러티브, 그러니까 어센틱 내러티브라면 실제 일어난 내러티브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사건을 활용해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문직업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딜레마들을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딜레마는 어떻게 왜 발생하게 되며 어떤 식으로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래야 학생과 의료진과 환자에게 좋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책은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파트 1은 전문직업성 교육에 대한 오버뷰의 개괄이고, 파트 2는 흔히 발생하는 전문직업적 딜레마를 주제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파트 3 세 번째에서는 여러 문화나, 그러니까 국가나 여러 전문직 간 전문직업적 딜레마의 차이를 다루고 있어요.